안녕하세요. 종로 길사학원의 한석재입니다. 요즘 건축 직무길사 문제가 다양한 형태로 출제되고 심지어 합격률도 최근에 매우 낮게 나와서 많은 수험생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계신 것 같습니다. 해서 요즘 출제 경향이나 특성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고 이를 반영한 답안들이 어떻게 표현되는 것이 좋을지 한번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으리라 생각해서 동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실제 이번 동영상은 제가 학원에서 최근 강의 시 공개 강의용으로 실전 내용을 기초로 해서 만들었습니다. 해서 단순히 동영상 업로드용이 아닌 실제 수강생과 호흡하고 공유하는 내용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전체적인 목차를 좀 보면 첫 번째 건축 기술사의 출제 문제 특징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출제 유형이 조금씩 바뀌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내년에는 이렇게 오래 바뀌었던 유형들이 어떻게 접목이 될지 그런 부분에서 한번 살펴볼 생각이고요. 두 번째는 출제 문제 사례 및 답안 작성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자칫 좀 길어질 수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여러분한테는 굉장히 좀 좋은 어떤 참고 사례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학교 필수 전략 제 반을 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건축 식물사 출제 문제의 특징을 보면 이건 지난번 동영상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내용인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지금 그, 전 범위에 걸쳐서 전체적인 문제를 골고루 출제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초건성 공사 같은 경우에도 사실 철거공사 범위에 일반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고 계약제도는 사실 1회 때 문제가 좀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거푸집 동발의 공사도 이제 지난해에 나왔고 그렇기 때문에 전체 2023년 전체의 내용을 봤을 때는 골고루 나왔다라고 볼 수 있고 특히 이번에 이제 131회 같은 경우에는 문제들이 기본적으로 빠졌던 문제들을 좀 많이 보충해서 특히 토공사, 기초공사 이런 문제들은 지난 회에 좀 문제가 안 나왔거든요. 그런 것들을 올해 세 번째 시험인 8월달 시험에서 좀 보완해서 문제가 나왔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전체적으로 좀 문제가 골고루 출제되는 경향이다. 이것은 올해만 그런 것이 아니고 매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년 또는 이제 경년으로 이제 출제위원들이 좀 바뀌실 때마다 이런 부분에서 이제 그 해의 출제 범위는 좀 골고루 출제되는 것으로 종합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예. 이 부분이 이제 이번 동영상에서 좀 중요하게 좀 생각이 돼서 제가 새로 좀 작성을 해봤던 부분인데요. 건축 시공기술사 출제 문제 특징 및 출제 및 답안에 대한 어떤 특징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피지기면 백성백승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의 어떤 문제가 어떤 식으로 나오고 또 답안이 어떤 식으로 채택이 되는지 한번 그 특징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아주 당연한 문제입니다만은 이것을 망각하고 계신 분들이 좀 계실 것 같아서 넣었습니다. 뭐냐면 현장 기술에 충실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현장에 쓰지도 않는 제도 공법은 출제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기본적인 부분에서 의미가 있다는 것과 완전히 옛날 공법, 옛날 제도이기 때문에 쓰지 않는다라는 것은 좀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위주로 쓰는 주요 공법들 중에 문제가 좀 많이 발생된 것. 이런 것들이 좀 출제가 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최근에 이제 지하 공사시 보면 이제 DBS 같은 경우에는 탑다운의 일반적인 공사에서 좀 발전된 형태로 갔는데 이게 이제 빔이 이제 두 개씩 가다 보니까 구조적 안정성도 높고 그 다음에 층고를 줄이시는 지하층의 층고를 줄이시는 효과도 있지만 제가 현장에서 확인해 본 결과는 굉장히 누수에 좀 취약한 부분이 좀 많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출제위원들이 많이 좀 매력을 느끼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보시고 늘 항상 이렇게 출제 문제는 멀지 않은 곳에서 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 많은 공법들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실제로 다 알고 공부를 하는 것은 아니니까 현재 지금 사용되지 않는 공법, 아주 오래된 공법이라 하면 그것은 출제 경향이 좀 멀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단지 여기서 좀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기본이 되는 공법이나 제도는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좀 출제가 좀 간혹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쉬운 문제로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오해가 없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전반적인 이해와 현장 관리에 대한 답안 요구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분들이 이게 출제가 될 것 같다는 이야기 나오면 그 공법에 대해서 아예 파고들어서 전문가 이상으로 이렇게 공부를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그 몇 개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은 괜찮다고 봅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모든 문제를 그렇게 공부를 하면 공부 양이 너무나도 늘어나기 때문에 그것은 건축시공길사에 대한 어떤 이해도가 조금 다른 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건축시공길사는 전문 이제 공학자이거나 그 전문 공사를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분들의 어떤 지식과 배경을 이해를 하고 리딩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세한 전문적 설명보다는 공법에 대한 전반적 이해와 문제점, 관리,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두루두루 쓸 수 있는 그런 제너럴리스트가 좀 필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좀 점수를 조금 더 받기 위해서 두세 가지 정도의 좀 이렇게 핵심적인 관리 포인트를 전문적으로 좀 알고 계시면 분명히 가점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정도 범위 가지고 범위지, 굉장히 특기 시방서까지 다 모아서 그런 것까지 공부를 좀 하시는 것은 무리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전반적으로 어려운 개념보다는 보편타당하고 일반적인 논리로서 그런 어떤 답을 쓰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게 이제 건축시공길사의 좀 굉장히 좀 특징 중에 하나가 굉장히 시사성이 높은 출제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술사가 84개의 그 기술사 종목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최근에 만난 분은 IT 관련해서 이제 기술사도 있긴 해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자기들도 시사성이 높은 문제가 나온다고 하는데, 그 문제가 제가 문제를 직접 열어봤더니 우리하고는 좀 다른 시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문에 나오고 방송에 나오는 어떤 시사성을 갖는 출제가 나오는 기술사는 물론 토목도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거의 대부분 건축식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기술사하고는 달리 완전히 어떤 시사성이 굉장히 높은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최근에 LH공사나 그다음에 이제 검단 신도시에 관련된 공동주택 그런 어떤 문제들, 그런 것들이 신문 기사와 또 뉴스에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다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이번에 지난 131회 때는 사실 제가 한 두세 문제 정도는 많이 나오면 나올 거라 했는데 정말 그대로 두세 문제 이상으로 시사성 있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 건축시공길사는 건설 산업의 전반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한 시사성 있는 문제가 나온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신기술 및 향후 기술 방향에 대한 출제를 좀 선호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런 것들은 사실 학원에서 말씀 잘 안 하시는 부분이긴 한데, 동영상에서 좀 말씀드리면 다른 기술사 시험에 비해서 답안의 표현력이나 수준이 좀 높습니다. 사실 그도 그럴 것이라고 예상되는 게, 이게 이제 건축시공길사를 공부하셨던 분들이 건축공학 말고도 건축공학에서 하셨던 분들이 사실 다 지금 건축학에 해당되는 이제 제도라든지 설계를 해오셨던 분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답안을 쓰시는 분 중에 간혹 가다 보시면 굉장히 기가 막히게 답안을 잘 쓰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이 전반적인 건축시공기사의 답안을 좀 수준을 많이 좀 높여놨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과하게 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이제 본질적인 부분 충실하게 하지만, 그래도 합격을 좀 빨리 하시는 분들은 글자도 좋고 내용도 좋고 그다음에 이런 구성등이나 이제 자질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좀 이렇게 답안의 표현력이 좀 좋고,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런 종합적인 어떤 표현 능력이 좋으신 분들이 사실 합격률이 높은 건 사실입니다. 이것은 다른 데 가서 어떻게 변명처럼 이야기할 수는 없고, 근데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렇게 어떤 글자가 좋으신 분들 좋으신 분대로, 표현력이 좋으신 분 좋으신 분대로 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채점이라 문제가 출제되고 기본적으로 모범 답안에는 어떤 그걸 가지고 채점을 들어가면 내용이 부실하면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히려 이제 이제 엑스트라 툴을 쓰기보다는 채점이 되는 본문에 본론의 답안을 많이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본론 쓸 것도 많은데 3페이지 맞춘다 해서 한 4분의 1페이지, 3분의 1페이지 엑스트라로 쓰기보다는 차라리 해당되는 답을 많이 써서 채점되는 답을 많이 쓰시는 게 사실 현명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시면서 답안의 분량도 좀 늘려가고 글자도 좋으면 뭐 금상첨화겠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어떤 특장점이 있는 답도 좋은데 이런 부분에서 좀 무난, 전체적으로 무난해 보이고 약점이 보이지 않는 답을 쓰는 것도 중요하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 상세한 내용은 뒤쪽으로 넣으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출제 사례 및 답안 작성 방법 내용을 좀 보도록 하죠. 건축식물사 1교시 용어 출제 경향을 소설과 좀 분리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전범위 출제 원칙이지만 그 용어 문제 특성상 전범위 문제를 출제하기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이 나오는 범위가 아무래도 이제 안전하고 가설 쪽입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는 그 룰이 좀 깨졌습니다만은 작년, 재작년까지만 해도 거의 용어 문제, 1번 문제가 안전가설 쪽이었죠. 네, 그래서 거의 이런 어떤 부분에서 출제 경향이 높았고, 그 다음에 총론, 그다음에 철근, 예. 그래서 이제 철근 문제는 서술 문제에서는 많이 안 나왔어요. 가끔 나오면 굉장히 어렵게 나왔기 때문에 안 나왔는데, 이번에 좀 나왔지만, 그래서 용어 문제에서는 철근이 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철골, 네, 건설 이슈 관련해서 이제 출제 경향이 좀 높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최근 출제 문제는 서술 문제를 간략화해서 용어 문제 출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한번 사례를 보시겠지만 이게 용어 문제로 나와야 될 게 왜 서술로 나왔나, 아니 서술로 나올 게 왜 용어로 나왔나 이런 어떤 의문이 들 정도로 용어 문제의 문제 지문이 좀 길었습니다. 이번에 131회도 그렇고 130회도 그렇고 다 보셨으면 알겠지만 유난히 용어 문제의 문제가 좀 지문이 길었기 때문에 그래서 좀 그런 특성도 좀 반영됐다. 제가 이 동영상에서 말씀드리면 어떤 것이 보이냐면 이미 용어 문제가 사실 900 문제를 벗어나서 거의 1000문제에 대한 기출문제에 대한 범위에 들어와 있는데 이 범위에 대한 출제 문제가 될 만한 문제를 추려다 보면 사실 낼 만한 문제가 많지 않다는 게 벌써 보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이제 아주 이제 새롭게 발굴하기보다는 기존의 서술 문제 좀 가져오는 경향이 있지 않을까라고 제가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제가 뭐 출제위원분들하고 뭐 교류를 이렇게 직접적으로 하고는 있지는 않아서 할 텐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또 알아는 볼 생각인데요. 아마 이렇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세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이 답안이 한 페이지로 마무리되기에는 좀 어려운 답안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너무 쉬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답을 잘 써야 되고 또 분량도 좀 있어야 되니까 1.5페이지 쓰는 분이 계시고요. 그래서 아마 90%, 한 80% 이상이 아마 다들 용어 문제를 한 페이지씩 쓰셨을 건데 저번 동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용어 문제를 한 페이지씩 쓰시는 분이 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1.5페이지, 2페이지 쓰시는 분도 간혹 있다는 것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1.5페이지를 12문제, 10문제 중에 4문제 정도를 썼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량 문제도 좀 생각을 해야겠죠. 그래서 내용이 없이 분량을 늘려가라는 뜻이 아니고 쓸 게 많으니까 이제 1.5페이지까지 넘어가야 되는 뭐 그런 어떤 상황까지 가야 되니까 그만큼 이제 시험이라는 경쟁 구도에서는 생각해 보아야 될 부분이다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면 최근에 다양한 범위에서 전문 지식을 요구하는 문제가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올해의 어떤 상황일 것으로 판단할지 아니면 내년에 바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제가 이제 산문에서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출제가 될 만한 부분들이 많이 출제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출제위원들이 좀 다양하게 포진이 되면 다양한 관점이 출제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이거는 미국 시험에서 나오는 미국 공학 기사에서 나오는 시험의 내용이 좀 일부 들어가 있는 게 있어서
그런 것을 봤을 때는 좀 다양하게 이번에 출제하셨던 분들이 많았구나 생각되고, 물론 내년에는 바뀌시겠지만, 그래서 그런 기조가 계속된다면 저희 공부는 굉장히 좀 어려운 방향으로 갈 수도 있으니까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어쨌든 이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시험이 좀 어려워진다라고는 느낌이 좀 생깁니다. 자, 이게 대표적인 게 이제 이런 출제 문제들을 보는데 19년도에 이제 1회 문제 1번 문제가 이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용어 문제는 이제 안전과 이 가설 문제가 나오는데 이게 안전 가설 문제죠. 이런 문제들이 좀 나왔고, 뭐 컴너 서포트는 이름의 영자 이름을 가지고 잘 해석을 해보면 답을 쓸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이런 형태에 대한 내용의 문제가 나왔다.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좀 상기를 시켜드리고 싶어서 예전에 한번 설명드렸던 것을 가져왔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하는 용어 문제에서 소설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게 이제 크게 두 가지. 그러니까 첫째, 우리 건설의 범위를 벗어나서 소방이나 안전 쪽의 문제를 좀 가져오는 경우가 좀 많고요. 두 번째 어떤 게 있냐면 법규사항을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법규의 개념과 어떤 내용들을 물어보는 것은 좋은데, 법규를 외워지만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되고, 그래서 차라리 뭐 소방관 진입창은 차라리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외워야 될 사항인 암기 사항도 사실 암기를 해둬야 현장에서 지도 관리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 있지만, 어떤 행정적인 부분이나 어떤 법률적인 부분에서의 이제 부분들이 법률적인 부분의 항목으로 이제 암기가 된다는 것은 좀 무리가 많죠. 네, 네. 어쨌든 이런 문제들이 좀 나오고 있다는 것들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올해 사례이긴 한데, 문제를 한번 보면 철근 콘크리트 보의 유효 높이, 이펙티브 뎁스의 확보의 중요성입니다. 문제가 길죠. 예. 옛날에는 보의 유효 높이 이렇게만 그냥 문제가 나왔는데, 지금은 그것의 확보의 중요성이 뭐냐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서술 문제로 볼 수 있는데 용어 문제로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보면서 서술과 용어의 어떤 개념이 많이 좀 모호해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앞으로 저는 이런 형태의 문제가 많이 증가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이런 어떤 부분의 문제들은 좀 비판적이기보다는 그냥 받아들여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서술을 공부하실 때 잘 공부해 두시고, 이게 이 용어 문제가 또 서술을 갈 수도 있고 서술 문제가 용어도 갈 수 있다, 이렇게 좀 살펴보시는 게,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출제 사례에 보면 이런 전문적인 지식을 요구하는 문제들이 좀 생기는 거죠. 사실 현재 가치화 화법은 뭐 LCC에서 이렇게 아주 전문적으로 공부하시고 일을 하시는 분들 정도만 알고 계신 분이라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엔지니어링 이코노믹스에서 보여지는 이제 여기서 I가 이제 PWF가 우리가 이제 present worth factor에서 여기서 보이는 공식의 I가 이자율이거든요. 할인율이 되지만 이자율입니다. 예, 여기서 보면 이제 할인율이 되겠죠. 근데 이자율의 역수가 할인율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인데, 그걸 N은 이제 연수가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인데, 이게 나왔다는 게 좀 놀랍고, 저는 뭐 솔직히 이 문제를 나왔을 때 좀 이렇게 이해는 됐습니다만은, 뭐 솔직히 개인적으로 제가 뭐 잠시 공부했던 부분이라서 긍정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는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보다는 이제 우리 건설에 또 현장에 본질에 충실할 수 있는 문제가 좀 나왔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LCC가 뭐 본질에 충실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고 그 내부적인 부분에서는 그래도 한계점이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는데, 좀 많이 들어갔다 생각돼서 이번에는 조금 의외적인 부분이 있었다, 뭐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번 답안 사례를 보면, 용어 답안 사례를 볼게요. 이걸 굉장히 궁금해 하시고 보여주는 많은데, 지금 세 개의 답안 사례 보니까 너무 멋지죠. 네. 그래서 여기 맨 왼쪽에 요거 보시면, 지금 맨 왼쪽 거 지금 이제 마우스 커서가 안 가서 좀 그렇긴 한데, 열 관료율과 열 전도율에 대한 문제인데, 일단 맨 왼쪽 문제, 정의,
특성, 도해미 특성, 산전 방식, 적용 방법 나와 있죠. 근데 저 보세요. 크게 일단은 4개를 나눠놨죠. 그리고 정의에서 4줄, 밑에서 5줄, 3번에서 5줄, 4번에서 3줄이에요. 그래서 3번에 5줄이 아니고 3번에 4줄을 하고 4번으로 넘어가면 4줄이 되겠죠. 3줄이 아니고. 그래서 1번에서 밑에에 4줄, 2번에서 밑에에 5줄, 3번에서 밑에에 4줄, 4번에서 밑에에 4줄이 기본적으로 원리입니다. 이거는 우리 반에서는 하는 건데, 솔직히 제가 이거를 그냥 공개적으로 다 말씀드립니다. 예, 우리 반에서는 이거부터 만들어 놓고 나서 그 다음부터 변형을 만들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걸 한 두세 정도 하시면 완전 몸이 배기면 어떤 답도 이 형태로 만들어내면 안정적으로 답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현장에 가시면 자기 습관대로 답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습관이 되고 어떤 굉장히 좀 코너에 몰리는 상황이 되더라도 이 형태를 못 벗어나게 만듭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연습이 되어야지만이 답이 항상 좀 수준이 유지가 되거든요. 대신에 이제 지금 이제 요 형태가 이건 제가 이렇게 만드는 건데, 이제 다른 분도 이렇게 하실 수는 있겠습니다만, 다른 학원에서도. 근데 저는 제가 이렇게 해서 수업을 하고 있는데, 이걸 말고도 또 변형이 있어요. 그래서 좀 많이 아시는 분들은, 자, 중간 답을 보시면 어떻게 돼 있어요? 이게 보시면, 이게 최근에 만들었던 답인데, 5개를 썼죠. 예.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이번에 합격하실 분이에요. 1.67%, 130회 합격하시고, 이번에 면접까지 바로 합격하셨어요. 그래서 이분은 굉장히 실력자인데, 공부를 이렇게 많이 하시고 열심히 하십니다. 그래서, 요렇게 해서 5개씩 쓰시는 경우도 있어요. 자기는 한 장 반씩 못 넘어가겠대요. 그래서 이렇게 5개 줄여오더라고요. 제가 쭉 살펴보고, 형태나 구성, 밸런스들을 보고, 오케이라고 했습니다. 그래, 이렇게 가시라. 그래서 아주 성과가 좋았죠. 네, 그리고 맨 오른쪽 이제 문제를 보시면 이 형태가 지금 맨 왼쪽에 있는 형태와 비슷하긴 한데, 뭘 보셔야 되냐면 그림이 3번째 들어가 있어요. 2번째 들어간 게 아니고 이런 것도 변형인 거예요. 이것도 가능합니다. 예, 그냥 무조건 그림이 2번째 도에 들어가라 이런 것은 아니고요. 네, 그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제 제가 봤을 때 맨 왼쪽에 있는 답들을 처음 공부하시거나 공부 형태가 잘 안 맞는 분들은 맨 왼쪽에 있는 첫 번째 있는 답안의 사례들과 내용들을 잘 보셔야 돼요. 한 가지만 더 팁을 말씀드리면, 열 관료율과 열 전도율을 물어보면 거기에 3번 보세요. 열 관료율과 열 전도율의 산전 방식이 되어 있죠. 이거를 안 쓰고 그냥 산전 방식 이렇게 쓰시는 분도 있어요. 그렇게 쓰시면 안 됩니다. 저 위에도 보시면 도엠이 특성인데 그렇게 안 쓰고 그 앞에 열 관료, 열 전도율이나 말을 다 썼죠. 이렇게 쓰는 겁니다. 말 짧게 쓰지 마시고 구체 쓰시고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건 지금 제가 강의하는 걸 숨겨드리 이렇게 노하우를 숨기려고 그런 게 아니고 너무나 내용이 많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만 몇 개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이제 먼 데서 또 댁에서 공부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팁을 말씀드렸으니까 잘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보면 이런 식으로 답을 쓰신 거예요. 이제 합격자의 아까 말씀드린 합격자의 답인데, 이런 식으로 해서 답을 구체적으로 쓰고, 메일 왼쪽에는 날짜 2024년 4월 3일 날 쓰고 4일 쓰고 5일 쓰고, 이렇게 매일 공부했다는 표죠. 그리고 5개 또는 4개 이런 식으로 해서 기본적으로 답을 썼습니다. 이분은 원래 워낙 답안을 잘 하셨던 분이라서 제가 수업을 잘해서라기보다는 이분은 원래 그건 잘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답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뒤에 있는 내용에 대해서 제가 한번 보여드릴 게 있는데, 답을 다들 이렇게 써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시는데, 그래서 이렇게만 쓰라고 하면 저도 사실 쓸 자신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은 워낙 재주가 있고 재능이 있는 분이라서 그런 거고, 그래서 이게 1.67% 합격률에 들어간 건데, 사실 일반적으로 합격을 하신 분들 또 쓰신 분들 답이 어떤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제 답안의 개성 사례 전인데, 이분이 처음 왔을 때 우리 반에 이제 소개를 받을 때는 이제 정규 과정 다 받으셔야지 온다는데, 사실 그거 아닙니다. 그냥 오시면 되는데, 처음 하신 분이라. 그렇게 되면 제가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되는데, 이분이 과제를 이렇게 오셨어요. 굉장히 놀랬죠. 이거 아무것도 안 돼 있구나. 큰일 났다. 책만 몇 개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게 돼서 제가 이렇게 좀 안 되신 분이 옆에서, 다른 분들은 좀 죄송하지만, 다른 또 이렇게 옆에 가가지고 제가 아예 다른 방을 가서 이제
개인 교습을 해야 됩니다. 예, 이거 아예 그 시험 자체를 본성이나 본질을 모르시기 때문에. 근데 이분이 글자도 사실 좋지는 않아요. 예. 그래도 불구하고 이 정도 글자 가독이 되면 됩니다. 읽어지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글자 좋으면 뭐 아주 좋겠지만 안 되더라도 가독이 되면 됩니다. 그래서 너무 그렇게 절망하지 마시고 뒤에 사례도 계속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렇게 글자가 좋고 뭐 굉장히 표현이 훌륭하다 해서 다 되는 건 아니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근데 이분이 23조를 자고 연습을 했더니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답이 이래서 왔어요. 각각의 문제입니다. 답을 이제는 아까 합격자 답의 구성과 비슷하죠. 네, 이렇게 하시면 거의 이제 점수가 나오죠. 예, 의미가 있는 점수 나옵니다. 제가 말하는 의미가 있는 점수는 최소 59점, 60점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분이 학습이 충분히 이제 과제니까 그렇죠. 학습이 충분히 되고 이걸 거의 비슷하게 썼다 하면 저는 이 답안들이 6점 밑으로 떨어질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예.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생각하기에 그 답을 아주 고차원적으로 잘 쓰인다고 생각하시는데 그것도 맞는 말이긴 한데 좀 오해가 있으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자꾸 이게 소개를 해드린 것은 이제 자꾸 좋은 것들을 이제 보여드린 것도 중요하지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 굳이 좋은 거는 지향점이 되겠지만 굳이 다들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고 그렇게 안 됩니다. 그러면 뭐 글자 나쁘고 뭐 표현력 떨어지는 분 합격 안 되게요. 그렇게 안 해도 합격하시는 분이 많기 때문에 우리 반에서 했던 저 100명의 소장님들 중에서 뭐 70% 80% 가까이 합격을 이런 식으로 하시면서 하셨기 때문에 저는 뭐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그 2, 3, 4교시 서술 문제 출제 경향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는 이제 콘크리트가 아무래도 출제가 많이 되죠. 그 다음에 철골, 총론, 마감공사, 건설 이슈 요거 한 4개, 5개가 막 그 집중적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해서 좀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서술 문제는 반드시 건설 이슈가 나오는 문제가 어떤 상황이 되더라 한 문제 있어 나옵니다. 그 회에 이슈가 아예 없더라 하더라도 한 문제씩 나오는 게 룰이 될 정도로 이게 안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그게 오히려 극히 드문 사례가 될 정도로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건축시공기사를 공부하시는 우리 분들께서는 지금 현재 뉴스란지 신문에 나오는 내용도 건설과 관련된 부분은 조금씩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준비를 하시는 게 좋아요.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이 준비가 한 3, 4개만 준비하면 꼭 그 문제 하나 들어오거든요. 무슨 말씀이냐? 그만큼 문제 적중률이 높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시사 문제는 조금만 준비하시면 그 문제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실제로. 그래서 사실 제가 이런 걸 이용을 많이 해서 많이 맞췄죠. 예, 이게 이번에 8월달 시험은 사실 제가 거의 손에 꼽힐 정도로 출제 문제를 거의 다 맞췄기 때문에 굉장히 제가 고무적으로 보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은 없겠다고 생각을 하지만 어쨌든 시사성 있는 문제들은 많이 나온다. 공부해 두셔야 된다. 이 뜻이고. 그 다음에 이제 레벨 1 문제. 이제 종로기술학에서는 레벨 1 문제를 기본 문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기본 문제를, 이제 기출 문제로 변형한 문제를 출제하는 경향이 있다. 즉, 이게 본질에 충실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올해 출제하신 분들의 다양한 성격이다, 개성이 강하시고 이런 거는 내가 이렇게 알고 있고, 한데, 그래도 기본적인, 이제 출제 유형을 벗어나지 않으려고 애를 썼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특별하게 어렵지 않은데, 이제 좀 이렇게 형식이 좀 바뀐다든지, 좀, 답안의 형태가 좀 바뀐다. 이런 것들을 많이 유도하는 어떤 출제가 나왔기 때문에,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니까. 그래서 뭐, 레벨 2를 보지 마라. 뭐 아주 고차원적인, 뭐, 색다른 문제를 보지 마라. 뜻이 아니고, 그것도 하셔야죠. 근데 문제는 기본 출제 문제부터 충실하게 해놓고 나서 가셔야 된다. 그런 문제들을 많이 이제 공부하신 분들이 아무래도 기초가 강하다. 이런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6월 및 8월 문제에서는 계절 문제란 전통적인 문제의 출제 경향이 좀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올해만 그런 게 아니고 작년에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러니까 재작년이죠. 재작년에 제가 이제 출제가 좀 안 되네라고 의아하게 생각했는데, 또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특히 이제 그래서 이제 뭐
그래서 뭐 1월 말에 2월 초에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개조 문제가 있습니다. 한중 콘크리트 문제, 뭐 그다음에 적산 온도, 그다음에 뭐 균열은 뭐 굉장히 뭐 근데 이런 어떤 그 이제 온도 균열 이런 어떤 겨울철 문제와 또 이제 여름철에 이제 소중 콘크리트 뭐 그다음에 이제 매스콘 이런 문제들이 나올 거로 예상을 하고 있어 준비를 하라 했어요. 예. 이게 예전보다 떨어지고 있다는 건 말씀은 제가 분명히 들었거든요. 제가 이제 뭐 한 10년 했기 때문에 뭐 대충 흐름을 알고 있어서 출제 경향이 많이 낮아졌지만 그래도 준비를 했는데 안 나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뭐 나오긴 나왔는데 한 번쯤 나왔나? 그래서 이제 제가 봤을 때 이런 어떤 정통적인 개정 문제가 좀 바뀌고 있다. 달리 말하면 개정 문제가 안 나온다고 보시지 마시고요. 바뀌고 있다고 보셔야 돼요. 예.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한중 콘크리트 겨울 문제라면 이제는 그게 아니고 결로 문제라든지 유리 문제라든지 뭐 이런 쪽으로 이제 단열 문제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바뀌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개정 문제에 대한 범위를 좀 범위를 확대해서 해석하시는 게 좀 중요하다. 그래서 그렇게 하셔야 그 계절에 맞는 문제가 나왔을 때 좀 적응력이 좀 있다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출제 사례를 보면 이제 131회 같은 경우 이번에도 그 탄소 중립 기본법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상세한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이런 문제를 내는 건 제가 반대 안 합니다만은 출제자가 좀 잘 알아보시고 출제하셔야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의 좀 미스가 있었던 부분을 제가 말씀드렸고요. 어쨌든 새로운 법령 중에 중요한 내용이라 판단되면 기술 시험에 문제 나온다. 예. 참 토목이나 구조기술이나 이런 시험에 비해서는 너무나도 다양하게 공부를 하셔야 되니까 참 힘드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게 있냐면 우기철 불이익을 받는 구조물의 보상방지대 이거 나온다고 했거든요. 제가. 자, 이게 개정 문제입니다. 무슨 말이냐? 이게 여름철 8월달 개정 문제예요. 이제는 서중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매수건 이런 문제가 아니고 이제는 이제 우리가 이제 계절이 이제 변해서 이 아열 때처럼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스콜성 이제 폭우로 해가지고 한 번 내리면 뭐 엄청 내리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어떤 이제 건축물의 영향 또 현장 관리에 대한 부분들 이런 문제들이 나올 겁니다. 아마 내년 8월에도 분명히 나온다고 생각하시니까 동영상 갖고 계신 분들은 어떤 이렇게 듣고 계시면 꼭 생각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잘 지향점 좀 그런 방향을 좀 보시고요. 두 번째로는 이 답의 형태를 보면 일단은 굉장히 답이 대단하죠. 그래서 거부지 설치 및 안전성 검토 절차, 붕괴의 원인 및 방지 대책. 이거는 기본 문제를 그대로 갖다 낸 겁니다. 문제 토시 하나 안 빼고. 근데 여기서 제가 이 화면을 보면서 좀 말씀드릴 게 뭐냐면 지금 파란색으로 업데이트를 많이 해놨어요. 그래서 저는 이분이 참 공부를 잘하시고 열심히 하시는 분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요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요렇게 하신 분들 몇 분 계시거든요. 공부를 잘하세요. 근데 이제 이거를 기본적으로 업데이트까지 하시는 것도 어렵지만 하셨고요. 이거를 암기를 하시고 자기로 소화를 하시는 게 더 중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과제를 잘하시는 분이 아무래도 합격률이 높은 건 맞는데 과제를 잘하는 게 중요한 것보다는 본질적인 자기 실력과 공부 암기를 열심히 하시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분은 분명히 이제 지금 아직까지 이제 공부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사실 이분이. 그래갖고 답을 너무 잘 쓰시니까 내가 막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는데 이분은 뭐 합격할 거라 생각합니다. 조만간. 하지만 어쨌든 그런 과정을 겪으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좀 하고 이분은 답안지 수준이 기본적으로 높습니다. 예. 이렇게 답안을 보시면 이렇게 박스로 쓰는 형태나 내용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죠. 사실 이거는 과제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 즉 이걸 잘했으니까 여러분은 이렇게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과제 연습할 때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시험 칠 때 이렇게 답안을 내면 다른 답안은 못 씁니다. 쓸 시간이 없을 거예요. 이분은 보고 그대로 뺏기려 해도 절대 25분만에 못 씁니다. 제가 봤을 때는 빨리 써도 3, 40분 안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다른 문제를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 문제를 써야 되는데 세 문제만 쓰고 나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은 과제를 공부하실 때, 예. 그래서 이게, 그런 것을 말씀해
말씀드린 거지, 이번 동영상을 통해서 이렇게 하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문제적인 부분은 기본적으로 답안, 현장에서 답안을 충실히 쓸 수 있는 실력을 갖추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뭐 이분은 이렇게 공부 합격하셨습니다. 공부 이렇게 하시면 합격을 되는데, 제가 오늘 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그거고, 마지막으로 이번 계측관리도 사실 제가 문제 나온다 했거든요. 안 믿더라고요. 예. 제가 그래서 안 믿었는데, 이렇게 공부하셨던 분들이 많이 좀 놀라셨죠. 예. 그러니까 이게 예측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거는 제 노하우니까 뭐 여기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자, 소설 답안의 사례 중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분이 그 글자가 좋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 분이 답을 아주 마음을 먹고 굉장히 글자를 공들여서 썼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4, 50번 썼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썼는데 이게 4페이지 가까이 썼는데 뭐 실제 내용을 보면 헐렁헐렁하죠. 이분 합격자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한 7, 8년 전에 합격을 하셨어요. 근데 처음에 왔을 때 너무 글자가 안 좋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뭐 이름은 못 밝힙니다만은 이제 이름이 두자인데, 그래서 뭐 이렇게 쓰시는데, 이분이 제 수업을 듣고 나서 어떻게 아이디어를 짰냐면 전부 다 박스를 다 만들어요. 박스에다 답을 글을 다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O와 1이 일단 다 맞아요. 예, 그러니까 답이 정돈돼 보입니다. 이분 처음에 왔을 때 글을 쭉 썼을 때는 정말 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서 어떤 박스나 형태를 이용해서 이제 일목요연하게 표현하는 것, 그리고 네모 1, 네모 2, 이런 식으로 개요, 대상, 순서에 이런 것들은 글자 좀 크게 하고 좀 이런 거 잘 보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하셨기 때문에, 물론 이렇게 되면 이분은 한두 번 정도 시험 더 쳤었어요. 네, 그래서 이분이 한 4번째 합격했나? 이랬을 거예요. 공부는 정말 열심히 하셨지만, 그래서 우리 반에서 네 번째 텀에 합격하셨으니까 1년 넘게 하셨죠. 그래서 글자가 약함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이보다 훨씬 못 쓰신 글자를 갖고 계신 분인데도 이런 식으로 가면서 합격을 했다. 요 말씀 좀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소장님은 여러분한테 좀 시사하는 바가 있어서 말씀을 좀 가져왔는데, 이분은 지금 환갑이 넘었습니다. 예. 실제로 공부하기 시작할 때 50대 후반이었어요. 예. 그래서 합격이 아마 환갑 전후셨을 겁니다. 글자 딱 보니까 굉장히 좀 나이 들어 보이시죠? 근데 글자는 굉장히 명필입니다. 예. 제가 이제 글자를 뭐 여러 개를 좀 보면 하나하나는 명필인데, 이게 조금 글자 하나하나 보는데 가독이 조금 떨어집니다. 예. 이렇게 쓰신 분이 한 분 계셨거든요. 그분은 이제 대학에서 이제 붓글씨를 쓰신 분인데, 이 글자체가 너무 독특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도 계셨고, 또 이분은 나이까지 또 많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공부하실 때 애를 먹었죠. 그래서 이분도 사실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분도 나이가 드니까 기억력이 많이 떨어지셨어요. 그래서 돌아서면 까먹고 돌아서면 까먹으니까 너무 힘들어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보다 나이가 좀 적은데 저한테 많이 좀 힘들어 하신 이야기로 솔직하게 하셔서, 또 힘 많이 내시라고 위로해드리고, 격려해드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두 번을 계속 59점을 받다가 결국 합격하셨는데, 좀 고생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걸 꺼냈냐면, 나이 드신 분도 합격을 할 수가 있고 합니다. 물론, 우리 기억력이 높은 젊은 친구들보다는 조금 경쟁력이 떨어지는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한두 번 정도 더 친다 생각하시고 하시면 할 수 있어요. 예, 저는 그 말씀 드리고 싶고, 무엇보다도 이분이 회사를 자기 원하는 대로 옮길 수가 있었어요. 기술을 가지고 나서. 그 나이가 60이 왔다 갔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중견 CM사에서 단장님으로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하시고 계십니다. 이분은 워낙 또 리더십이 뛰어나신 분이라 일도 잘 하시지만, 그래서 이런 게 큰 도움이 되셨다고 저한테 큰 이야기 해줘서 제가 참 보람을 느꼈던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어떤 케이스냐면, 답안이 너무 좋습니다. 네, 이 소장님도 결국 합격을 하셨죠. 빨리 합격하시는 게 아닙니다. 좀 늦게 합격하셨어요. 왜 그러냐면, 이 소장님은 공부를 즐겼습니다. 네, 공부를 재미있어 했어요. 그래서 실제적인 실력은 좋았지만 합격이 좀 늦게 됐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과제를 이런 식으로 꽉 채워오시니까 밤을 새서라도 채워오시는 거예요. 이게 처음에 검은 걸로 갖고 왔다가 이제 제 수업 리뷰를 듣고 나서 업데이트를 하고, 다른 리뷰할 때 다른
그 수업 동기들의 답안을 보잖아요. 일반 들어오면 압니다. 오후에 그 수업을 하니까요. 그래서 오전에는 이제 판서로 다 일일이 전체 따로 강의를 다 하지만 오후에는 제가 이게 과제를 다 그 PPT 올려가지고 다 보여드리고 비교를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애둘러서 좋은 말씀을 하시면 이렇게 좀 개선을 바랍니다 하면 알아들으시고 수정해 오시죠. 뭐 이렇게 제가 나이 드신 분한테 험한 말을 하면서까지 또 강박감정 주면서까지 말을 안 합니다.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좀 문제가 있으니 이거를 개선해 보세요 하면 그는 100% 고치십니다. 그렇게 하셔서 하니까 반분이 좋은데 너무 재밌어가지고 이거 밤새도록 고쳐. 이렇게 하니까 공부에 재미를 느끼시고 합격이 좀 늦어. 예, 희한한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앞에 그 사례도 좀 보여드렸지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고 답을 이렇게 잘 쓰시는 분도 실제로 멀다. 그래서 이거를 적정하게 밸런스를 맞추는 건 쉽지 않죠. 근데 그거는 이제 제가 오후에 이분들 시험 칠 때 제가 쉬지 않고 놀러 안 가거든요. 그래서 모였을 때 다 보고 있습니다. 이게 볼펜이 어디서 쓰는지, 어디에서 약점이 있는지 다 보고, 그러니까 모른 척하고 쓱 지나가면 다 알아요. 나중에 그거 다 체킹해 주면서 요래 하라거든요. 이렇게 이제 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자꾸 이런 것들을 보시면 오해를 하실까봐, 다들 이렇게 안 하면 합격이 안 되는 것 같다.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라기보다는, 합격을 하기 위해서는 시험장에서 좋은 답안을 쓸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게 중요하지, 연습 과정에서 또는 모의고사 과정에서 보여지는 내용에 본질에 충실하면 안 된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해를 하셨나 모르겠네요. 이분 답은 어떠세요? 글자가 좋지는 않지만 휘어지고 하지만 나쁘진 않습니다. 이분이 비교적 빨리 합격했습니다. 답이 이랬었습니다. 앞에 답보다는 화려하진 않고 그렇지만 이렇게 뭡니까? 표현을 좀 열심히 하고, 근데 이 화살표 쓰는 거는 제가 옛날에 이렇게 만들어서 썼던 건데, 제가 이제 학원 수업하면서 이렇게 하라 했거든요. 그래서 어떤 흐름이 안 보이기 때문에 흐름을 보이려면 화살표도 쓰고, 거기다가 이제 그 가로 거기다가 과감하게 박스도 쳐라. 그렇게 되면 이게 글자만 있는 게 아니고 표하고 글이 섞여 있는 것처럼 보일 것이다. 네, 그렇게 해서 했더니 그렇게 했어요. 이번에 그렇게 충실해서 비교적 빨리 합격했어요. 예. 요렇게 하면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조금 이거보다 더 못해도, 글자 못해도 괜찮고, 근데 포맷은 우리 반에서 사실 더 이상 이야기 안 하더라고요. 한 달만 지나도 누구나도 포맷이 좋으니까 포맷 경쟁할 필요가 없고요. 근데 글자란지, 그 다음에 내용이 얼마나 훌륭하느냐, 이런 쪽으로 좀 가는 경향이 있는데, 어쨌든 합격 빨리 했죠. 예. 이분의 답이 이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분도 보면 오른쪽에 세 번째 보시면 박스 많이 넣어놨잖아요. 예, 그런 것도 충실하게 많이 넣고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결론도 보세요. 결론도 그냥 글만 넣은 게 아니고 이렇게 그래프도 넣고 거기는 설명도 들어있죠. 이런 답안들을 제가 계속 이제 요청을 드렸더니 해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합격하는 거예요. 예, 이런 겁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4개까지 여러분들이 모든 수험생들의 4페이지를 쓸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3페이지는 쓰셔야 됩니다. 여기서 말씀드린 2.5페이지 쓰시면 거의 떨어진다고 보셔야 됩니다. 왜냐면 제가 했던 수험생 중에 한 분이 2번 떨어졌는데 딱 그 교시에 2.5페이지씩 썼어요. 그 2번 떨어질 때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점수가 낮았어요. 그래서 그걸 보더라도 2.5페이지는 떨어지는 거구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3페이지 또는 3.5페이지 많이 쓰시면 4페이지까지 이렇게 쓰시겠죠. 자,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이제 개강을 이제 9월 달에 좀 했고, 그 다음에 또 학원에서는 또 정식 개강이라고 또 하셔가지고 또 이렇게 조정을 하시고 말씀하셔서 10월 8일 날 추석 이후에 개강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공개 강의를 하고, 저는 사실 청강, 공개 강의 처음 듣는 분들은 언제든지 와도 괜찮은데, 그래도 10월 8일 오시면, 지난번 요거 수업하고 나서 총론 하다 말았거든요. 그러니까 새로 오신 처음 오신 분들이 총론을 보고 많이 좀 새롭게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수업을 많이 못하고, 이번에 다시 총론을, 다시 좀 앞에 걸 반복하고 쭉 뒤에 걸 지나가서 끝낼 생각이고, 그 다음에 이제, 10월 8일 다음 주가 되면 15일쯤 되겠죠. 그때는 이제 아마 계약제도, 그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이제 우리가 토공사, 기초공사, 그다음에 공사 이렇게 순서나 가는데, 어쨌든 그런 보고서 제가 이제 10월 8일 날 개강을 하니까, 연휴 이제 끝나고,
이제 찬바람 불면서 공부하기 좋으시잖아요. 꼭 나오시고, 어쨌든 10일 날 발표가 있는 분도 그때 한번 나와보고 들어보시면 내가, 이렇게 합격을 하시든, 일자 합격을 하시든 안 하시든 저는 내가 도움이 되는 말씀 드릴 테니까, 나와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합격 3일체는 뭐, 제가 너무 말씀 많이 드려가지고, 근데 이거를 매번 보여드리는 이유가, 저는 이 이상의 어떤 그 방법이 없다 봅니다. 그래서 장판지 서브노트 모의고사를 하시고, 특히 이제 제가 이 동영상을 이렇게 자꾸 올리는 이유가, 이게 지방에서 이제 그 일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세요. 이게 집이 뭐 이렇게 뭐 큰 그 이제 뭐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이런 분들 계시긴 하지만, 이렇게 지방 근무를 많이 하시는 우리 현장 소장님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학원에 왔다 갔다 하기 불가능한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공부하실 때 좀 갈증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자꾸 이렇게 올려드리는데, 어쨌든 이제 이런 부분에서 요 세 개, 장판지 서브노트 모의고사 세 개를 만약에 혼자 공부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렇게 꼭 하시고, 저는 계속 동영상 올리면서 객관적으로 이렇게 잘하니까 여러분들 기가 죽으라 이런 뜻이 아니고요. 이렇게 잘하시는 분 계시지만 또 실제 시험의 합격에 대한 그 중요한 팩트는 이거니까 요걸 잘 하셔야 되고, 요런 부분에서 안 나오더라도 이렇게 또 저 답안의 형태가 좀 못 미치더라도 합격하시는 분들을 많이 좀 보여드릴 생각이고 보여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하면서 용기를 내시고, 그래서 소기의 목표, 시공기사를 합격하시는 부분에서 제가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지만 어쨌든 뭐 열심히 하시는 분한테 응원하는 차원에서 하는 거니까 이건 진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여드린 거니까 여러분들 좀 이해하시고 많이 좀 응원 좀 부탁드리고요. 어쨌든 이 3일째 예. 합격이 3일째 중요하죠. 만약에 학원 오실 거면 저는 이제 1월 제가 이제 1월 이제 반이거든요. 1월 단가반처럼 하는 건데, 그러니까 1월만은 제가 하는데 오전에 저는 1, 2부, 4부까지 갑니다. 그래서 보면 이 단과가 있는 게 아니고 그냥 하루 종일 합니다. 그냥. 1부 단과가 아니고 2부 단과가 아니고 하루 종일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1부에서는 이제 제가 오른쪽 보이죠? 판서를 다 하거든요. 이렇게 판서합니다. 그래서 판서를 전체적으로 다 합니다. 그래서 어깨가 빠지고 무릎이 아파도 합니다. 그렇게 노력 안 하면 여러분한테 감동을 드리고 그렇게 선생이 열심히 한다는 걸 보여줘야 제가 강요를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열심히 하시라고. 그냥 하다 보면 뭐 나중에 그 수험생들이 막 안 하는 사람 없어요. 결석자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고 식사하고 나서 모의고사 리뷰, 아까 PT 이거 올렸던 거 보죠. 그러면 어떨 때는 막 웃기도 하고 뭐 그럽니다. 저 비난하는 웃는 게 아니고 재밌어요. 어떤 분은 답을 이래 오면 우와 이렇게 답을 어떻게 만들 수 있습니까 하고, 그리고 근데 이제 그런 게 좀 하고, 약간 또 밥 먹고 오시기 때문에 좀 조는 시간이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그게 3부로 이제 모의고사 치죠. 실제로는 1시간 돼 있죠. 거의 한 100분 칠 겁니다. 그래서 3, 4부로 묶어서 한 100분을 하거든요. 그래서 모의고사를 나가고, 뭐, 과제가 그 서술 4문제, 용어 15문제인데, 사실 용어 문제는 15문제가 안 돼서 한 20문제가 넘어가는 경우는 많습니다. 그래서 모의고사를 칠 때나 100분을 하기 때문에 그분의 실력이라서, 실제적으로 뭐, 100분의 서술 문제 4문제도 뭐 거의 못 치죠. 많이 치시는 분들은 2문제, 3문제밖에 안 되는데, 그걸 하다가 나중에 이제 시험 직전에 가면 무조건 시간 맞추라 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너무 부담 갖지 않게끔 그냥 풀어서 그냥 알아서 한번 풀어 보십시오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실력이 늘게 돼 있고, 그 분의 특성을 내가 미리 파악해서 제가 계속해서 서포팅 해드리는 게 우리 수업의 주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개인 면담하고 이제 개인별 학습 전략을 좀 짜드립니다. 특히 이제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 아무것도 안 했던 분들은 오세요. 간혹. 그러면 뭐 어쩔 수 없이 제가 이제 다른 것보다는 신경 더 쓸 수밖에 없죠. 그거는 뭐 선생으로서 자격이 없는 거니까 신경 안 쓰면. 못 따라온다고 그냥 버리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안 되고 이제 챙겨가야 되고, 그 다음에 레벨 모의고사 암기법 및 수강생 스터디. 뭐 인원이 좀 많이 모이면, 제가 왜 이게 홍보를 하냐면, 인원이 좀 많이 모이면 이제 레벨부 그룹이 돼가지고 자기들끼리 막 이렇게 좀 경쟁이 붙어요. 실제로 그렇게 했을 때 합격률이 제일 높았거든요. 한 배 빼고 다 붙었으니까. 한 배 빼고 다 붙었으니까 사실 그때는 저도 놀랐는데,
그런 식으로 되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원이 조금 더 필요하긴 해서 제가 뭐 이렇게 첫방 깔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쨌든 여러분들께서 제가 뭐 동영상 보시면서 이 많이 들으신 분들은, 의미가 없으신 분들은 세 번째 말고 앞에 두 개의 내용들 있죠. 그것들은 계속해서 동영상을 한두 번씩 더 보시면서 문제 출제 유형이라든지 그 특성에 대해서 좀 보시고 공부하실 때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오늘 좀 간략하게 마치고, 이제 곧 이제 추석 연휴가 되고 또 추석 연휴 중에 이거 보실 수도 있는데, 어쨌든 가족분들하고 좀 행복하게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 열심히 공부하셔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시고 성공하시는 인생을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